퇴직하고 싶어, 퇴직하고 싶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출근하고 있는.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해야죠. 근데 되게 그게 뭔지를 몰라요. 회사를 다닐 수도 떠날 수도 없을 때라는 네. 정말 야 이게 내 얘기야, 내 생각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공감 어린 네.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박태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이제 배운 것들이 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책을 쓰는 작가가 되기도 했고요.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강연을 하는 그런 강연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 자기퇴직 증후군이라고 여기 네. 앞에도 써 있고요. 퇴직하고 싶어, 퇴직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출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4가지 동물을 빗대서 네. 존중, 인정, 만족, 그다음에 성장 네. 이렇게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처방전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면적 자기 퇴직 증후군을 느끼고 있어요. 나 이 회사 싫어. 네. 못 다니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팀장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싫어. 일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4가지가 내면적 자기 퇴직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건 상호 존중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나는 존중해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호구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인간 사회에서는 존중은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상대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나의 문제는 아닌 거죠. 나는 존중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대체로 상대를 또 나를 존중해줘요. 내가 상대를 뭔가 좀 무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브앤테이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는 대로 돌려받고. 그래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내 통제 범위 밖의 얘기니까 일단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존중,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사인들을 계속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 또 인정을 얘기하셨는데 존중과 인정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따져보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회사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 존중해줘야 되죠. 근데 인정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은 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면 인정받는 거고요. 일을 못하면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관계는 존재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역량에 대한 얘기 또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인정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는. 그거는 이제 자기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자기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깨우쳐 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상사라면 그걸 알려줘야죠. 그리고 주변에서 요새는 얘기 잘 안 해줘요. 이제는 내가 물어봐야 된다. 회사 다닐 때 그런 후배가 있어요. 자꾸 다가와서 선배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부족한 점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부족한 게 참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회사 생활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선배 입장에서도 못해도 또 이렇게 내가 상담도 해주고 얘기도 해줬는데 좀 한 번 더 봐주고 또 도와주고 그럼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배우러 온 거거든. 선배 입장에서는 가르쳐 달라는데 이런 후배만큼 좀 자세가 좋은 후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뭐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하는 일이 있으면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럼 그거 해야죠. 근데 되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원하는 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아니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원하는 일일 수도 있다. 어떤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의 계시 같아. 너는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하거라. 이래. 사실 이런 일 없거든요. 이런 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성장이거든요. 네. 직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성장하는 방법이 무슨 교육을 듣고 이런 거 말고 네. 또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 자체에서.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네. 있어요. 느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내가 뭔가 배우고 있다 일을 통해서 느낌만 있어.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하나 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이 프로젝트에서 엄청 많이 배웠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뭐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만 있어. 느낌만. 아.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했다면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적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배운 게 확실해져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잠깐 있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제 마지막 질문 네. 하나만 할게요. 지금 그러면 직장에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맡은 사람은 참 행운이겠지만 지금 네. 맡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가 급하냐? 급한 게 뭐냐? 네. 일이라는 것은 항상 긴급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내가 맡은 일에 일단은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간절하게 하고 싶다면 시간 안 내는 게 그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퇴근 후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커뮤니티 많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가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니기도 애매하고 떠나기도 애매한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네.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좋은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일. 그 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 일을 내가 잘하게 되면 기회가 많이 열려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없어지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집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